자, 집회 나온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뭐 등 이야기를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촛불 집회 사진 한번 볼게요. 경찰 주사 13,000명.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 13,000명이 이 정도면은 저게 그러면 13,000명이면 박근혜 탄핵 집회 100만 촛불이 아니라 그거는 한 5만 촛불이었냐? 그러니까 씨발놈들아.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00만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저걸 13,000이라고 예, 추산. 예. 야, 경찰 새끼들 아주 불확실가 있나? 뭐 순호야, 뭐 하냐? 눈이 삐었나 보죠. 예. 진짜 일부러 좀 집회를 격화시키려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촛불 집회를 뭐 13,000, 16,000으로 격화시켰다면 저쪽 집회도 똑같은 비율로 그게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불공평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메시지도 괜찮았어요. 지금 현장에서 봤던 메시지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았어. 술과 권력에 취하고, 해외 유람에 취하고, 혈세 펑펑에 취하고, 무속 미신에 취하고. 윤석열 씨 이야기. 이젠 일어섭시다라고 하는 풍선도 있었고요. 이런 장면도 멋있지 않아요?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바라보는 느낌, 차 위에서 바라보는 네. 느낌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네, 끝이 없었잖아요, 이게. 이 사진은 2호 작가님이 찍어주신 건데 잘 보시면 저 멀리 새날 깃발이 보입니다. 아, 저 뒤에 네. 진짜 새날 깃발 보이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찾으신 분 1번. 이 사진에서 새날 깃발 찾으신 분 1번. 푸나님 자꾸 이제 모니터에 대고 확대하려고. 아이씨. 자, 그 다음에. 근데 깃발 든 사람이 이게 좀 잘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깃발 안 들어본 사람들이 드는 건데 사진이 잘 나오게 하려면 네. 깃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사진이 제일 잘 나오는데 깃대를 세워놓으면 바람 불지 않는 이상 힘들다. 그러니까 그 김성훈이가 그랬잖아요. 비가 와야 사진이 잘 나온다고. 이럴 때는 바람이 불어야 사진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이제 제가 계속 들 수가 없고 이번에 제가 행진 때는 보통 남자분들이 들어주시는데 제가 잠깐 잡아봤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깃발을 애청자분께서 박경주 선생님께서 이거 들어주셨는데 진짜 힘차게 펄럭이면서 해주시니까 사진이 정말 잘 나온 나오네. 것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민중 총궐기 이후에 이제 새날 깃발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집회 현장에 나갔는데 민중 총궐기가 아마 한 8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깃발 만들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같은 날 어떤 방송은 축구 당관하던 걸 기억해요. 축구 당관하던 걸.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현장에 가면은 새날 시끄럽고 할 것이 없는 게 중간중간에 너무 많아 사람들이. 예. 근데 새날 우리가 무슨 카페가 있는 것도 일부러 그런 거 안 만드니까 우리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새날 가지고 계실 거고요. 자, 현장에 집회 나갔다 오신 분들 댓글창에 1번 한번 가열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 집회 영상의 댓글들에 보면은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피치 못해 못 나오신 분들이 본인이 왜 못 나갔는지를 구구절절 쓰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만큼 너무 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댓글도 정말 같이 하는 데에는 감사하고 좋은 댓글인 것 같아요. 응원의 댓글인 것 아직 같아요. 넘기지 말고 앞부분 한번 돌아가 봐요. 좀 전에. 네. 이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집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윤석열이 있고요. 한동훈도 있고요. 유난히 머리숱이 많은 사람 있죠. 그리고 뒤에 천공도 있고 수염 긴 사람. 이런 것도 화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은 실제로 조국 장관이 이것 보고 감동 먹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정경심이 4년이면 김건희는 400년이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면 난장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연을 갖고 나오는 건데 여성들이 무서워해야 될 것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네.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집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불이 붙으면은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중 집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제, 평상시 좋아하진 않지만 변희재 씨 계획에 의하면 올해 안에 끌어내린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이번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이 다음 사진이에요. 아까 보신 것 중에 가장 많은 인파가 찍힌 사진.
13,000명이라고야, 경찰아. 그러니까 제가 저 사진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거든요.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집회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시각적으로 엄청 놀랄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13,000이라고 하든 16,000이라고 하든 그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 눈에 엄청나게 큰 효과를 주고 있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 나무가 있어서 그렇지 인도에까지 사람이 꽉 찬 상태잖아요. 뒷골목까지 다 예, 찼다면서요. 뒷골목까지 찼었습니다. 봐요, 제가 집회 현장에 있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푸른 나무들이 이렇게. 자, 단풍나무 됐다는 그 나무들이요. 이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새끼 불러서 나왔다. 마샤키가 똑바로 서스가라. 그 다음 사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국 잡기신연합회. 그럼 윤석열이는 못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자.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일부러 볼륨을 크게 틀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수 쪽이 너무 시끄럽게 볼륨을 키우니까 우리도 이 스피커폰을 다 키워가지고 더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스피커폰을 키운다고 하시는데 어르신이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한테 삼중고인 상황.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에 내가 시간 있는 마지막 주말에 이사 준비를 해야 돼. 주말이. 몸은 안 좋아. 이 세 가지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나가서 필요한 사람 몇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집회가 시작되고 나서 돌아와서 공사 발주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다 지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람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떡실신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민주주의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집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대략적으로 보면 민생 파탄, 정치 보복, 평화 파괴, 친일 매국 이건 뭐도 겁나 많아. 무지 무능, 검찰공화국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끌어내려져 오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국민들 51%만 윤석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남용될까봐 국회에서는 3분의 2 의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 많이 나왔죠. 청소년들도 다음 달에 지금 집회한다 그러는데 그걸 또 때리고 자빠했어. 어린 새끼들이. 아유, 우리나라가 걱정된다. 이게거든요. 나이가 방송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냥 이 생망이고 이번 생은 망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다른 우리의 미래 세대에는 좀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저는 생각이에요. 처자식도 없지만 조카 생각하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특히나 요즘 경제 분위기가 진짜 살벌하단 말이에요. 네, 다음 집회도 사람들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제 대통령실에 대응을 하는 거 보면 뭐 13,000명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실패한 집회다. 이러면은 그래? 우리 성공한 거 보여줄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외국 같은 데 나가서 하는 일 보면 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렇죠. 부끄럽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게 최소한 자부심은 안 생겨도 부끄럽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해외 나가기 전부터 바지 볼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바지를 입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이 바닥에 연설에 달인 김민웅 상임대표가 법과 질서를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주권자 국민을 협박하는 자는 응징마다 마땅하다.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민주당을 뭐 어쩌고 저쩐다 이런 이야기보다 국민이 시정요구를 하면 안 받아들여주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국민을 협박해버리잖아요. 김용민 의원 발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권력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 광기 시대가 도래했다. 광기 시대 맞습니다. 요즘 검찰, 법원 움직이는 거 보면 사실 제정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말 너무 상식 밖의 판단을 계속 하니까 과연 이 상식을 가지고 그냥 그럴듯한 예측을 했던 사람들 다 바보로 만들고 있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게. 특히나 법원까지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끼웠죠. 청와대 이전한다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1조 원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국민한테 전혀 안 미안한 되게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뭐 496억 원이면 떡을 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알고 봤더니 막 1조가 넘게 들어가는 이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수도 없이 많은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주로 이제 나왔던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윤석열이 쫄아야 될 것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이런 집회 많이 보여드릴게. 흥렬이 형 많이 보여드릴게. 기대하셔. 예. 사람이 좋잖아. 자기 이름 걸고 누가 집회를 해주면. 또 거기다가 또 우리 경험상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연대감이 생기죠. 예. 추우면. 스톡홀름 증후군. 맞나? 스톡홀름 추위 증후군. 실제로 이 집회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분분한데요. 우리가 100만 집회했던 박근혜 탄핵 집회도 연인원이에요. 연인원. 그때 아마 한 연인원으로 200만 명 가까이 했던 집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피크처럼 찍을 때 실제로 이번 집회는 현장에 나온 게 집회 주최 측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30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인원 하면 40만 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아니야. 30만 정도 나올 거다. 그럼 다음 집중 집회 때는 60만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온라인에서만도 이미 100만을 넘었습니다. 새날만 해도 한 25만 됐죠. 예. 100만에 4분의 1 채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숫자만큼 유튜브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도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미안함이 생겨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사진 그거 경찰한테 계속 물어볼 거야. 이게 13,000이라고? 또 어떨 때는 16,000이라고 그러고. 하긴 옛날에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도 박성준이가 그랬지 3만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회를 처음 나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이제 계속 이 진보 쪽의 이 집회는 숫자를 되게 줄여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22일에 직접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딱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뭐 경찰 추산 16,000명 그래서 제가 딱 눈 뜨자마자 연병하네라고 했다니까요. 연병하네. 네. 자,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들이밉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면은 옛날에 통합진보당 쪽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 뭐 옛날에 누가 누구에게 지원을 받았었다. 심지어 청소년들 지금 중고등학생들 집회도 그런 식으로 통합진보당이 끼어들었다. 할 게 없으니까 그 지랄 하는 거예요. 아직 자신들한테는 그 색깔론이라는 게 써먹을 만한 소재라고 판단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걸 듣고 있는 국민들은 사실 어이가 없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통진당이 어떤 방식으로 해체됐는지 다 투명하게 들여다봤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통진당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문제도요. 역사적으로는 다시 규명돼야 될 문제예요. 쉽게 표현하면 간첩 조작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통합진보당 쪽과 이렇게 선을 그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연대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간첩을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아와서 구속시키면서 그거를 당을 해체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쪽 프레임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다만 대중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말씀 안 하실 수는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의 어떤 맥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그 당시 팩트 체크를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실제로는 그 정당 해산 사유가 안 됐습니다. 그게 다 과장됐고 녹취록도 막 예. 조작됐고 막 그래가지고 자 2차 집중 집회는 1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나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도 나오셔야 되고요. 다음 주가 만약 이번 주만큼 나온다면 2차 집중 집회 11월 19일 날은 진짜 100만 넘겠네. 11월 19일에 모두 달력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날은 이제 또 전국에서 다 버스 대절해서 올라오시는 네. 날이고 다음 주부터는 각 지역에서 지방 집회가 따로 이어질 겁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 집회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야 30만이라고. 광화문 광장 채우고 시청까지 채우고 서울역 그러니까 숭례문 있는 데까지 채워야 100만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30만쯤 되는 게 맞죠. 대략. 대략 넓이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3, 40만 정도 될 거다. 자, 여러분들. 다른 방송이 아니라 우리 방송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셔도 됩니다. 방송이 새날이잖아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과정은 힘들어도요. 결과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 과정들이 힘들었거든요. 이명박 지나고 박근혜 지나고 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년 가까운 시간을 또 박근혜 탄핵이 되냐 안 되냐로 그때 흘렸던 눈물 그리고 정권 교체 해냈을 때 그 눈물 그렇지만 역사는 순수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것도 과정이고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몇백 명 모여서 하던 집회가 아니라 몇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이미 시작됐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감사합니다.